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해서 해상보험 이론 실무 쪽을 강의하게 될 김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한결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2000년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조금 뭐 딴 쪽도 했지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여기 해상 쪽 손해사정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나름대로 좀 경험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아직도 뭐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강의 진행이나 아니면은 뭐 공부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메일 잘 안 보이는데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해상보험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일상생활에서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일단 또 용어 자체가 좀 상당히 생소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용어가 조금 처음에는 좀 익숙치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나중에 뭐 문제풀이나 하게 되면은 그 용어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데서 가지고 용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생소하신 용어도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다른 보험 종목에 비해 가지고 좀 특이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동훼손이라든가 뭐 추정존손, 그리고 뭐 담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접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다른 보험 종목에서 잘 없던 해상안에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제도라 가지고 그런 독특한 제도를 또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오히려 독특한 분야는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공부해 주시면은,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은 나중에 또 시험 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은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해상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준비한 게 뭐냐면은 작년도 기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요 문제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해상 쪽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뭐 예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계산 문제 유형 하나 하고, 그리고 약술형 문제, 딱 두 가지가 출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교재에 보시다 보면은 해상 같은 경우에는 해상보험 이론 있고, 그 다음에 적하보험, 그리고 선박보험, 공동훼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도 아마 이론에서는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이제 약술형 문제를 준비하시면 될 걸로 보여져요. 적하하고 선박, 공동훼손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와가지고 뭐 한 60점 정도, 계산 문제가 한 60점 정도 배점이 됐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이 제도가 조금 재물손해사정사로 합치게 되면서 문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계산 문제가 40점 배점이 됐고, 그 다음에 약술형 문제가 6개. 그러니까 약술형 문제는 10점짜리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6개 출제돼서 그래서 이제 100점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오늘은 이제 해상보험 이론인데 이 부분은 약술형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뭐 기초
지식을 조금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적하보험하고 이럴 때는 적하보험도 그 안에서도 약술적 문제는 항상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항상 계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박은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은 계산 문제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그리고 또 저는 좀 계산 문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계산 문제를 잘 풀게 되면은 점수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계산 문제를 위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계산 문제가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좀 약술력 문제 준비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25점짜리입니다. 25점짜리고 선박 문제고 선박 충돌, 양선박이 충돌했을 때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도 충돌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누가 잘못했나 잘못했나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측에 손해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손해액을 가지고 서로 과실 비율만큼 주고 받고 그렇게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 게 25점으로 배점된 게 이런 그 충돌 사고 조사 원인 조사 비용, 이런 일반 코스트, 그리고 뭐 이런 서베이피나 이런 코스트까지 정산할 때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 서로 이제 당사자별로 배분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배점이 점점 그렇게 높아졌거든요. 만약에 이런 두 가지가 없다면은 아마 배점이 뭐 한 15점 내지 20점 정도로 조금 낮아졌을 수가 있거든요. 이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자 부분까지 배분하게 나올 거고, 거기다가 양선의 책임 제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까지는 안 된다고 손 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서 그냥 수리비를 갖고 서로 이제 충돌해서 가장 기본은 양선박의 충돌, 손해액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과실 비율이 나오니까 과실 비율만큼 주고, 그리고 상대선으로부터 회수해오고, 그래서 정산하는 그런 기본만 하시더라도, 만약 이 문제에서 이걸 빠뜨리고 앞에 것만